아니, 집구석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찌개 냄비 하나 못 보고 태워? 대체 하는 일이 뭐야? 고작 냄비 하나가 뭐라고 30년을 같이 산 아내에게 비수 같은 말을 꽂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을린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달그락거리 소리 하나 없는 적막한 거실. 식탁 위엔 말라비틀어진 김치 국물 자국만 덩그러니 남았다. 젠장, 입이 방정이지. 나이 먹을수록 참을성만 없어진다. 아까 그 사람 눈빛 봤어? 울컥하던 걸 억지로 삼키던 그 눈. 빌어먹을 밥맛 다 떨어졌네. 숟가락을 내려놓고 쫓기듯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귀퉁이에 낯선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콩나물값 100원도 벌벌 떠는 사람이 백화점 쇼핑백이라니. 순간 묘한 배신감이 들어 거칠게 가방을 낚아챘다. 그런데 안에서 나온 건 여자 옷이 아니었다. 윤기 흐르는 짙은 회색 남성용 캐시미어 코트였다.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여보, 올겨울 유독 춥다는데 코트 하나 새로 해요. 당신 소매가 다 해졌더라. 아, 됐어. 늙은이가 무슨 새 옷이야. 돈 아깝게 그냥 입던 거 입어. 내가 버릴 때까지. 내 낡은 외투가 마음에 걸려 기어이 백화점을 다녀온 것이다. 옷깃을 만져보니 보드랍기가 꼭 아이 살결 같았다. 가격표를 슬쩍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 이 돈이면 아까 태워 먹은 양은 냄비를 100개는 샀을 텐데 자기는 코팅 벗겨진 냄비 하나 아까워 못 바꾸면서 남편 춥지 말라고 이 비싼 걸 덜컥 사온 것이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여편네야. 이걸 사올 정신으로 가스불이나 좀 잘 끄지. 아니지, 내 옷 고르는데 정신이 팔려 깜빡한 거겠지. 나란 놈은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 좋은 옷 받아들고 고작 했던 소리가 대체 하는 일이 뭐야였다니.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다. 소파에 모로 누워 새우잠이 든 안에 TV 불빛에 비친 그 손이 눈에 들어왔다. 평생 물 마를 날 없었던 마디마디 굵어진 저 손. 고무장갑 끼는 것도 답답하다며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더니 손등이 온통 붉게 터있다. 내 코트는 저렇게 보드라운 걸 사다 놓고 정작 당신 손은 거친 걸 보지도 못했나 봅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쭈글쭈글해진 아내의 손을 내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거칠거칠하다. 마치 사포 같다. 그런데 그 까칠한 감촉이 오늘따라 왜 이리 뜨겁게 느껴지는지. 여보, 미안하다. 못난 놈 만나서 고생만 하고 칭찬 한 번 못 듣고 다음 생엔 말이야. 나 같은 놈 절대 만나지 마라. 근데 그래도 이번 생은 나랑 끝까지 살아줘라. 내가 더 잘할게.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엔 다시 김치찌개가 올라왔다. 새 코트를 입고 현관을 나서려다 말고 나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툭 한마디를 던졌다. 국물 좋다. 그리고 이 옷 따뜻하네.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기 전 등 뒤에서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듯하면서도 묘하게 밝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다. 새 코트를 입은 늙은 남자가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짓고 서 있다.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주머니에 넣은 손끝은 아직도 아내의 손을 잡은 듯 따뜻하다. 있을 때 잘하자 그 뻔한 말이 오늘은 왜 이리 사무치는지.